오늘은 올랐는데 내일까지 혹은 다음 주까지 분위기 이어질지 여부 궁금하시죠? 절대 전략에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전문의 박준영 운영역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는요? 믿을 건 실적이다. 정해봤습니다. 오늘 대규모로 또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그동안에는 실적이 발표돼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또 즉각적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여 주더라고요. 한마디에 대한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예,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표 급등,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가 먼저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면서 먼저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또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좀 되면서, 그런 우려감 자체가 경기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할 거고, 그런 우려감들이 전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국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 확대로 작용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이 먼저 안정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틀 연속 나스닥 시장이 2% 넘게 반등을 좀 하면서 최근에 하락 부분 자체를 반전시켰던 부분 자체는 결국은 이런 어떤 델타 바이러스 확산 우려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 우려보다는 기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은행주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전일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라든가 버라이즌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들이 다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의 부분 자체를 뒤로 하고 상승으로 이끌었던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긍정으로 좀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어제 이제 IMF 쪽에서 IMF 총재가 현재 어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자체 그대로 6.0을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도 투자 심리에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국내 수출 지표가 7월 달에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4, 5월 달, 6월 달 40% 넘는 수출 증가율 이어서 7월 달 같은 경우도 거의 30% 넘는 수출 증가율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시장 자체가 정강 후약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결국은 7월달 수출 지표도 좋다는 것 자체는 현재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을 거라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반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상당히 기록적인 수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선물 시장에서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현물에서는 600억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 2조 원대 매수는 사상 최대일 겁니다. 제가 기록을 봤더니 1조 원 이상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한 경우는 올해 6월 3일 날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12월 달에 아마 동시 만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1조 6천억을 매수를 한 이후로 하여튼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해줬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과 현선물을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2,58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매수했던 것 자체는 전혀 그런 우려감 자체가 해소가 좀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유가가 이틀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WTI가 이틀 전에 급락한 하락분 자체로 곧바로 좀 만회가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좀 됐던 부분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오늘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 특징 업종은 크게 보면 은행 업종, 은행주, 그다음에 반도체 쪽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지만 어제 이제 은행주의 실적 우리나라 첫 스타트를 끊었던 게 우리금융지주였지 않습니까? 시장 예상치를 거의 한 20% 정도 상회한 실적이 좀 나왔는데 여기다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반등을 해줬으니까 또 전일도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주에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런 분들이 겹치면서 오늘 은행주들이 하나금융지주가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은행주가 지수 상승 반전을 이끌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T 대형주들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최근에는 미국의
어플라이 머터리즈라든가 랜 리서치 반도체 종목들 강세 국면 쪽에서도 별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은 10분등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억누렸던 부분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의 주가 반도체 장비 종목들에 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전일 ASML이 실적 호전이 좋게 나오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특징 종목은 오늘 특징 종목 카카오 게임즈가 특징 종목이지만 많이 언급이 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제가 두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심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거의 9%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쪽에 이제 회사가 이제 패키징 기판 쪽이 좋거든요. 요즘 패키징 기판 쪽이 좋은 것 자체가 최근에 LG노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코리아서킷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BH라든가 관련해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뒤늦게 이제 신텍도 합류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패키징 기판이 아마 올해 2월달에 투자한 부분 자체가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라는 전망과 그다음에 오늘 DDR5 전환과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 이 종목들 DDR5 전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오늘 시장에서 돋보이는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상승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S라는 종목이죠. 개인적으로도 아마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이번 주 제가 아침 방송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던데 GS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신고가가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스프루버 장비를 공부하는 회사거든요. 스프루버 장비 자체가 친환경 장비입니다.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그런 장비를 공급하는 쪽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친환경 설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럽 쪽에 탄소 국경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과 곁들이면서 반도체 장비 종목도 또 친환경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이 종목이 실적 호전과 함께 돋보이는 상승 흐름이 오늘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은행업종과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군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내일장에서 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 시장은 내일 시장은 크게 해외 쪽으로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주요 지표들은 없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정도에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제조 지표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그 22 통화정책을 좀 약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 7월 8일 날 유럽 중앙은행 총재 리카르도 총재가 약간의 어떤 통화정책 지침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7월 8일 나쁜 예고다기보다는 지난 7월 8일 날 유럽 중앙은행의 물가지표 목표 자체가 2%였는데 2% 정도 약간 초과하더라도 영위하겠다는 그런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완화적인 부분의 어떤 그 지침의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자체는 우리 시장의 자체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물 시장 오늘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 30% 이상 끌어올렸는데 그게 외국인 수급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의 추이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전일 93에서 97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좋아졌던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안정을 찾는지 하락을 하는지 그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에 따라서 내일 또 외국인 수급이 오늘처럼 매수가 유의점 될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자체가 앞서 오늘 시장 한마디가 미드권 실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적이라고 했었는데 내일 또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그동안의 미국의 기업들 실적 자체는 은행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가 좀 됐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기술주거든요. 특히 이제 내일은 테슬라가 실적이 발표가 좀 되고 그다음에 인텔이라든가 트위터가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해외 쪽에서 둘 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은 오늘 일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의 합병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건설기업이라는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데 내일은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주목할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하고 아마 현대유화 정도가 발표가 예정이 좀 돼 있는데 그래서 내일은 아마 해외 쪽에서 오늘 밤에 간밤에 발표된 기업의 실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할지 주목을 필요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장에서의 전략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최근에 두 가지 약재 7월달 이후에 CPI 지수 급등에 따른 연준의 긴축 우려감 자체는 파월 의장의 적극적인 완화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됐고 또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 해소가 좀 됐고 그다음에 델타 베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 자체도 IMF 총재
경기 성장률 전망치 유지와 더불어서 최근에 16만기 국채 수익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 자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두 가지 악재 영향의 자체가 이제는 거의 감소 내지는 거의 완화가 좀 됐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변동성은 좀 축소가 좀 되겠죠. 이제 시장은 이제 단계적인 상승입니다. 이제는 내일부터는 속도 조절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 투자가들 워낙 선물 시장에서 힘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내일 또 외국 투자가들이 약간의 선물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현재 외국 투자가들이 최근에 3조 2천억 규모의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2조 가까이 매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한 부분을 매수를 한다 한다면 1조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약간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오늘 2조 원 가까이 매수가 입됐음에도 불구하고 30포인트 언저리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외국 투자가들이 설사 현물과 선물을 한다 하더라도 지수의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완만한 주가의 반등이다. 다시 시장 자체는 제한적인 급락 국면 속에서 완만한 지수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 구간 쪽에서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일 또 만약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와서 약간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 주가가 하방이 나온다 한다면 또 매수 관점 접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등락까지 전개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내일은 실적 발표가 없지만 이제 다음 주 또 주요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좀 되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또 간망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매매 전략 자체는 여전히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적 자체가 보면 오늘 현대차가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10분간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 자체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있지 않겠는가. 그게 봐서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실적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내지는 4분기 이후에 실적의 방향성이 뚜렷한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수가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수 이제 시장은 지수보다 종목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고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종목 장세가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관심 벡터는 뭐 IT고, IT 중에서도 뭐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폴더폰 다음 달에 폴더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폴더폰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소재라든가 미드 종목죠. 그다음에 현대건설 기계가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건설기계 설강주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기계 쪽, 그다음에 건자재 쪽도 여전히 친환경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 그다음에 오늘 조정을 받았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친환경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하반기 때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든가 게임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목별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잠시 후에 4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이 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하반기 때 시장에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와 그다음에 토마토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